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저희가 행동 경제학의 기본 모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오늘 이 시간에 배울 모형은 아주 유명한 모형인데, 이제 퍼라는 사람하고 이제 슈미트라는 사람이 만든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모형을 만들었냐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많이 했는데, 이런저런 실험들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통 경제학 모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방식으로 이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이런 이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어떻게 설명을 할 건가 이제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한 가지 찾아낸 게, 사람들이 이 이니퀄리티, 이제 불평등을 싫어하는 것 같다. 이제 이 이니퀄리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행동의 유인이 되어서 이제 기존 경제학에서의 모형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불평등을 싫어한다. 그래서 소위 inequity aversion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러한 inequity aversion 때문에 그 전통 경제학 모형들이 설명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aversion 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제 자, 리스크 어벌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리스크 어벌전이라는 건 사람들이 리스크를 싫어한다는 거죠. 위험 회피 성향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리스크를 회피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통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뭐 리스크 어벌전, 위험을 회피하는 이제 뭐 그러한 성향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성향들은 이제 기존 경제학 모형에도 이제 잘 들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 경제학 모형들로도 리스크 어벌전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 경제학 모형에는 이네쿼티 어버전은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제 이피션시 같은 거는 되게 중요한 토픽으로 다뤘는데, 불평등, 뭐 이니퀄리티, 뭐 이네쿼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학이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등은 싫어하는데, 불평등한 분배는 싫어하는데, 기존 경제학 모형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래서 포와 슈미트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는 그러한 모형을 생각해 보자 해서 만든 이네쿼티 어버전 모형을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볼 모형은 이제 포와 슈미트, 그냥 줄여서 FS, 포 슈미트 FS가 개발한 inequity aversion 모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이제 효용 함수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특별히 이제 실험 데이터를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모형을 우리는 지금 만들고 싶은 거니까. 자, 이제 그럼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을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죠. 그래서 실험 참여자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실험 참여자 I,
자, I라는 실험 참여자의 효용 함수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I라는 사람의 효용 함수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왜 이러한 효용 함수를 가진 사람은 왜 이러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효용 함수가 있고, 이 효용 함수는 뭐에 달려 있냐 하면 이제 효용 함수는 이제 뭐에 달려 있냐 하면 자, 내가xi라는 거는 최종적으로 내가 받게 되는 보수예요. 이제 보수 혹은 payoff 영어로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이걸로 끝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이제 각자 경제 주체들이 이제 각자 자신의 효용 함수를 극대화하고 싶어 하는데, 각자의 효용 함수는 뭐의 함수냐면 자신의 페이오프의 함수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먹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뭐 우리가 보통 주위에 보면 이제 꼭 자신의 페이오프만이 자신의 효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교수인데 저는 학생들의 페이오프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만큼 페이오프가 높은지,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얼마나 대학 생활에 만족하는지, 대학원 생활에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그게 나의 효용에 중요해요. 라고 가정해 보죠. 예. 그래서 자, I라는 개인은 자신의 페이오프인 XI만 자신의 효용 함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페이오프도 자기 효용 함수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XI라는 사람이 있고, 자, 여러 명의 개인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제 첫 번째 사람이 있죠. X1. X1은 이제 나는 아니에요. 나는 I이고, X1, 그리고 뭐 X2, 등등등.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는 다른 사람의 보수예요. 다른 사람. 이거는 지금 다른 사람의 보수. 즉, 내 효용 함수에 나의 보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페이오프가 내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좀 약간 뭐 불필요하게 복잡해지니까 우리는 일단은 이제 두 명의 개인만이 존재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개인이 두 명만 존재해요. 개인이 두 명. 그래서 I라는 거는 1번 개인 혹은 2번 개인이에요. I라는 게 1이면 1번 개인을 나타내는 거고 I가 2면 2번 개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두 명인 상황을 우리가 초점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수행한 실험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실험이 실시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개인이 두 명이다. 그러면 자, 1번 개인의 효용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뭐에 영향을 받느냐 하면 이게 자신의 페이오프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상대방의 페이오프도 중요한 거야. 여기서 X1은 자신의 페이오프고 X2는 상대방의 페이오프. 자, 그럼 2번 개인의 효용함수도 마찬가지로 자, 자신의 페이오프가 자기의 효용을 결정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페이오프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X2는 자신의 페이오프고 X1은 상대방의 페이오프예요. 자, 그러면 자, 1번 개인의 효용 함수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자,
자,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이걸로 끝이에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x1 쓰면 끝이에요. 효용함수에. 그쵸?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이제 효용함수가 보통 어떻게 생겼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자, 내 효용함수는 1번 개인의 효용함수는 나의 페이오프에만 영향을 받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렇게 쓸 수도 있고 이제 만약에 내 효용함수가 전통 경제학 모형에서 이제 내 효용함수가 이제 요렇게 생겼다. 이건 무슨 말이냐? 자, 보니까 이제 x1은 나의 페이오프고 내 페이오프가 높아지면 나의 효용은 늘어나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스크 어벌전 같은 걸 생각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효용함수를 쓰기도 하고 효용함수를 요렇게 쓰면 효용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이 효용함수는 이제 오목한 즉 콘케이브하게 생긴 효용함수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리스크 어벌전 같은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이 FS 모형에서는 이제 내 효용은 나의 페이오프뿐만 아니고 상대방의 페이오프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x1 이렇게 쓰고 끝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이제 뭐 전통 경제학 모형에서는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뭐 효용함수의 형태가 좀 복잡하게 생겼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x1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루트 x1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보는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로 제가 여기 친 이 부분, 즉 내 효용이 나의 보수에 영향을 받는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x1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요 x1 요 부분만 보면 내 페이오프가 높아지면 내 효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전통적이지 않은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 옆에 부분 내가 지울게요. 자, 전통적이지 않은 부분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이 전통적이지 않은 부분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불평등한 정도를 싫어한다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자, 그걸 한번 일단 써볼게요. 자, 내가 어떻게 쓸 거냐면 자, 쓸 칸이 부족하네. 자, 일단 요 부분을 볼게요. 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요거 설명하고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자, 요 부분을 보세요. 여기 지금 빨간색 밑줄 친 부분에 보면 지금 x1은 나의 페이오프예요. 그쵸? x2는 너의 페이오프예요. 자, 여러분 불평등을 싫어하죠? 그래서 x2가 x1보다 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x2가 이제 x1보다 커. 그래서 x1은 내가 먹는 페이오프고 x2는 너의 페이오프예요. 자, 네가 먹는 게 내가 먹는 것보다 더 커. 더 많아. 네가 나보다 더 많이 먹고 있어. 불평등하죠? 그러면 싫어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자, 이게 x2가 x1보다 크다고 하면 이게 지금 플러스 값이죠. 이 부분이. 여기 앞에 max라고 쓴 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값하고 이 값 중에 더 큰 값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앞에 max라고 쓴 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두 개의 녹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이 두 개의 숫자 중에 더 큰 값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x2가 x1보다 크다고 하면, 그래서 네가 나보다 더 많이 먹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x2 마이너스 x1은 플러스죠. 그러니까 플러스니까 0보다 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x2 마이너스 x1이라는 플러스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2 마이너스 x1 이 값은 뭘 나타내냐면 네가 나보다 더 많이 먹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뭘 나타내겠어요? 네가 나보다 얼마나 더 많이 먹느냐, 얼마나 더 불평등하냐 하는 거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불평등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이 먹어. 그래서 불평등한 정도가 더 커져. 그러면 그게 싫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즉, 내 효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이 먹을수록 내 효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대방이 나보다 하나 더 먹느냐, 두 개, 이제 상대방이 나보다 더 먹는 정도를 내가 얼마나 싫어하느냐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여기 알파 1이에요. 그래서 알파 1 값은 어떤 양수 값인데, 이 알파 1 값은 어떤 양수 값인데, 이 알파 1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불평등함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알파 1이 0이라고 해보세요. 알파 1이 0이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이 익스프레션 자체가 사라지죠? 즉, 알파 1이 0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나보다 뭐 얼마나 더 먹든지 나는 상관없어. I don't care. 불평등에 나는 뭐 딱히 뭐 신경 쓰지 않아. 그런 사람이죠. 불평등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즉 전통적인 경제학 모형에서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알파 1이 0이 아니고 어떤 양수의 값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상대방이 나보다 더 먹을 때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 1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한 불평등에 대해서 더 크게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그 교재에 나온 두 번째 텀 쓸게요. 자, 두 번째 텀은 자, 두 번째 텀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만약에 x1이 x2보다 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야. 자, x1은 내가 먹는 거고 x2는 네가 먹는 거예요. 자, x1이 더 커. 내가 쟤보다 더 많이 먹는 거예요. 불평등이죠? 그렇죠? 자, 이거는 어떤 종류의 불평등이냐면 이제 나는 부자고 상대방이 가난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 앞줄에서 생각했던 불평등은 상대방이 부자고 내가 가난한 거였는데, 지금 여기 두 번째 그 다음 줄에 생각하고 있는 불평등은 내가 부자고 상대방이 가난한 거예요. 내가 많이 먹고 상대방이 적게 먹어. 자, 이것도 이제 불평등의 다른 한 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 내가 상대방보다 더 많이 먹는 그런 불평등도 사람들은 싫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학생들은 이런 건 상관없나요? 내가 그냥 많이 먹으면 좋아요?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그러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상대방보다 많이 가지는 불평등도 썩 좋아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내가 상대방보다 많이 먹어요. 그래서 x1이 x2보다 커. 그러면 여기 x1 마이너스 x2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플러스죠.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여기 빨간색 max라는 부분은 지금 두 값 중에 큰 값을 찾으라는 거니까 x1 마이너스 x2가 플러스라면 이제 이 부분 전체가 x1 마이너스 x2가 되고 이게 지금 플러스 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 플러스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많이 먹느냐 하는 불평등의 정도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걸 싫어해. 그래서 요 앞에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이너스 값이 붙어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먹는 불평등도 나는 싫어해. 그리고 그거를 그럼 내가 얼마나 더 싫어하느냐? 그게 여기 빨간색 베타 1으로 표시된 이 개수가 그거를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타 1은 어떤 플러스 값인데 이 베타 1이 큰 값을 가질수록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먹는 불평등을 내가 얼마나 싫어하느냐 하는 걸 나타내요. 자, 베타 1이 0이라면 어떻게 되죠? 역시나 아까처럼 이런 불평등은 나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내가 많이 먹는 건 나는 전혀 신경 안 써. 그래서 전통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인간상인 거죠. 그리고 베타 1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상대방보다 많이 먹는 불평등을 점점 더 싫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써볼게요. 자, 정리해서 써보면 자, 1번 개인의 효용 함수는 어떻게 생겼느냐? 자, 일단 내가 먹는 거의 함수예요. 내가 많이 먹으면 좋아. 자, 그런데 상대방이 나보다 많이 먹는 건 싫어. 또한 상대방이 나보다 많이 먹는 걸 싫어할 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방보다 많이 먹는 것도 싫어.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첫 번째 자, x1으로 표시된 것처럼 내가 많이 먹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 이건 전통 경제학 모형에 다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파란색 부분은 이제 불평등 정도가 이제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제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이 먹는 불평등은 싫어. 녹색 부분은 내가 상대방보다 더 많이 먹는 불평등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알파 1과 베타 1은 이러한 각각의 불평등한 정도를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파라미터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들이 커질수록 사람들이 불평등한 정도를 점점 더 싫어하는 거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어쩌어쩌 하다 보니 이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먹게 됐어요. 그래서 자, x1이 x2보다 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내 효용이 어떻게 되냐면 x1 자, 마이너스 이제 불평등 텀들이 들어오는데 자, 이 알파 1 이 텀을 보면 지금 x1이 x2보다 크죠? 그래서 이 알파 1 이 텀을 보면 x1이 x2보다 크기 때문에 x2 마이너스 x1은 음수야. 그럼 음수하고 0 중에 뭐가 크죠? 0이 크죠?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효용함수 부분은 안 나와. 그래서 녹색 부분만 남는 거지. 그래서 녹색 부분을 보니까 x1이 x2보다 크니까 이게 플러스죠? 이게 플러스와 0 중엔 플러스가 크니까 그 x1 마이너스 x2 값만 남아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먹는 그러한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내 효용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반대로 자,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이 먹는 불평등이 존재해. 그러면 그때는 내 효용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내가 먹는 거 쓰고 이제 베타 1 부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x1이 x2보다 작으니까 x1 마이너스 x2는 음수죠. 0이 음수보다 크죠. 그래서 0이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베타 1 곱하기 0 해가지고 이게 없어지고 알파 1 부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x2가 x1보다 크니까 플러스고
플러스가 0보다 크니까 플러스가 남아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효용함수의 표현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의 효용함수를 이제 일반적으로 쓴 거고, 구체적으로 불평등의 정도가 어떻게 생겼느냐, 불평등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효용함수는 지금 1번처럼, 즉 이 파란색처럼 생겼거나 노란색처럼 생긴 걸로 나올 거예요. 자, 알겠죠?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알파가 있고 지금 베타가 있었죠? 자, 그래서 앞에 표현을 우리가 다시 보면, 자, 알파1은 어떤 형태의 불평등을 싫어하는 정도죠?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이 먹는 그러한 불평등을 싫어하는 정도였죠. 자,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이 먹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죠? 질투심이 막 생기지. 그렇죠? 어떻게 나보다 많이 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알파는 자, NB의 정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 값이에요. 그래서 알파는 우리가 NB 파라미터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럼 베타는 어떤 불평등의 형태에 대한 파라미터 값이죠? 자, 베타는 뭐에 붙어 있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먹는 그런 불평등의 형태를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먹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훨씬 못 가지고 있어요. 불쌍해. 그렇죠? 불쌍한 감정을 느끼죠. 그래서 이거는 컴패션이야. 이때는. 그래서 자, 불평등의 형태에 따라서 사람들은 envy를 느낄 수도 있고 컴패션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평등의 형태가 나한테 불리해. 그러면 envy를 느끼죠. 불평등의 형태가 나한테 유리해. 그러면 컴패션을 느끼겠지. 그래서 이제 알파와 베타가 각각 envy의 정도와 컴패션의 정도를 이제 나타내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 효용함수를 이제 그리면 이게 어떻게 생기냐 하면, 자, 우리가 효용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효용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그릴 거냐면, 우리가 효용함수를 여기 이제 자, 1번 개인의 효용을 우리가 이제 y축에 쓰고 이제 그릴 거예요. 자, 그리고 x축에는 우리가 x2를 그려볼게. x2. 그러니까 내 효용을 네가 먹는 보수의 함수로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x1이 여기 있다고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x1이 뭐 예를 들어서 뭐 50이야. 자, x1이 50이야. 그래서 내가 먹는 거는 지금 50이에요. 나한테는 예를 들어서 뭐 내 주머니에는 50만 원이 있어. 아니면 우리 실험에서 한 것처럼 이제 나는 결국 이제 50포인트만큼을 받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x2가 되게 작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x2가 예를 들어서 뭐 5야. 값이 5야. 자, x2의 값이 5예요. 자, 나는 지금 50을 먹어. 그렇죠? 나는 이제 50만큼 먹는데 상대방을 보니까 이거 5밖에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불쌍하지, 그렇죠? 네. 상대방이 이제 10을 먹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불쌍하죠, 그렇죠? 나는 50 먹는데 상대방은 이제 10 먹잖아. 그렇죠? 자, 여러분. 상대방이 자, 내가 먹는 건 10으로 지금 고정이야. 지금 내가 먹는 건 10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자, x1은 50. 자, x1은 50으로 지금 고정이 되어 있어요.
내가 먹는 거 50으로 안 변해. 지금 상대방이 먹는 게 변할 때 내 효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원래 경제학 모형에 의하면, 자, 내가 먹는 건 50으로 고정이야. 그러면은 끝이지 뭐. 상대방이 얼마 먹든 내가 뭔 상관이야. 그쵸? 근데 이제는 안 그래. 실제로도 안 그렇고. 그래서 FS 모델에 의하면 상대방이 먹는 게 내한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쵸? 불평등의 형태를 통해서. 자, 내가 먹는 게 50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상대방이 지금 나보다 못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상대방이 먹는 게 늘어나면, 즉 5에서 10으로 늘어나고 10에서 20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내 효용이 어떻게 될까? 자, 이 앞에 보면, 자, 보세요. 이 앞에 보면 자,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보세요. 자,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보면 지금 x1이 x2보다 클 때죠. 즉 내가 상대방보다 더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x1은 고정이야.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했죠. 지금 x1 지금 이거는 고정이, 내가 먹는 건 안 변해요. 그럼 뭐가 변하냐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x2가 변하는 거야. 그쵸? 자, x2가 변하는데 x2가 늘어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먹는 게 늘어나. 내가 먹는 건 그대로인데 상대방이 먹는 게 늘어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여기 자, 색깔이 없네. 아, 뭐 써야 되지? 자, 노란색.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내가 표시했죠. 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보면 이거 지금 플러스예요. 그쵸? x1이 x2보다 큰 상황이야. 그래서 플러스야. 근데 x1은 고정이야. 근데 x2가 늘어나. x2가 늘어나니까 지금 불평등의 정도가 줄어드는 거죠. 불평등의 정도가 해소가 되고 있는 거야. 그쵸? 지금 x1 x2가 줄어드는 거지. x1 x2가 양수값인데 이게 줄어들어. 그래서 요 앞에 보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하는 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마이너스 하는 정도가 줄어들어. 즉 내 효용이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돼? 내 효용이 늘어나. 요렇게. 그래서 지금 내가 50을 먹는 상황에, 자, 내가 50을 먹는 상황에 이건 고정이야. 자, 상대방은 나보다 못 먹어. 불쌍해. 내가 컴패션을 느껴. 아유, 불쌍해. 자, 그래서 상대방이 먹는 게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내 효용이 늘어나지. 왜 늘어나? 불평등이 해소되니까. 자, 이때는 내가 많이 먹는 불평등의 정도가 점점 해소가 돼요. 그래서 내가 먹는 양은 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먹는 게 늘어남에 따라서 내가 상대방을 컴패션을 느끼니까 상대방이 먹는 게 늘어남에 따라서 불평등의 정도가 해소가 되고 그래서 내 효용이 늘어나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지금 x2가 50까지 왔어. 어이구, 쟤가 나하고 이제 똑같이 먹는 거예요. 자, 이제 쟤가 나보다 더 많이 먹기 시작해. 젠장. 쟤가 나보다 이제 더 많이 먹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빨간색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빨간색 대인저. 그렇죠? 빨간색은 대인저. 지금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가. 상대방이 나보다 많이 먹어. 젠장. 그러면 내 효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제 x2가 x1보다 큰 영역이죠. 그렇죠? 자, x2가 x1보다 커. 자, 앞에 다시 보면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는 뭔 색깔 썼나? 자, 이 노란색. 자, 노란색 표시한 이 부분 보세요. x2가 x1보다 커. 그래서 불평등의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이제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이 먹어. 이제 내가 불리해. NB를 느끼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런 상황인데. 자, 보세요. 자, 그런 상황이야. 근데 자, 내가 여기 노란색 표시했죠. x1은 고정이야. 내가 먹는 건 안 변해요. 뭐가 변하냐면 지금 x2가 변해. 이 색깔 말고 딴 색깔. 자, 뭔 색깔로 하지? 자, 녹색. 자, x2 보세요. 지금 x2가 늘어나.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이 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지금 x2가 x1보다 크죠. 지금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녹색으로 지금 표시한 요 부분이 지금 플러스야. 플러스인데 x1은 고정되어 있는데 x2가 늘어나요. 그럼 이 플러스가 늘어나겠지. 그렇죠? 플러스가 점점 더 큰 플러스가 되겠죠? 그런데 이 앞에 보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내 효용이 점점 더 많이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어. 자, 줄어들어. 그쵸? 자, 줄어들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릴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일단 이렇게 그릴게. 자, 그렸어요. 자, 그래서 줄어들어. 이거 하고 얘기하지. 자, 이렇게 줄어들어. 그래서, 자, 이제, 그럼 요약을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자, 내가 지금 50만큼 먹어요. 그래서 내가 먹는 건 지금 50으로 고정이 돼 있어요. 자, 내가 먹는 거 50으로 고정돼 있는데, 자, 상대방이 먹는 정도가 불평등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내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나보다 못 먹어. 아유, 불쌍해. 내가 컴패션을 느껴.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5, 10, 15 이렇게 상대방이 먹는 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효용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불평등이 해소가 점점 되니까. 자, 그러다가 이 상대방이 먹는 게 50까지 왔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이 먹어. 젠장. 그래서 상대방이 더 많이 먹어. 그래서 이제 불평등의 형태가 바뀌는 거죠. 불평등의 형태가 바뀌면서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점점 더 많이 먹을수록 불평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그래서 내 효용이 점점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뭘 알 수 있죠? 언제 나의 효용이 가장 큰 거야? 내 효용이 가장 큰 때는 언제냐? 내가 먹는 거하고 상대방이 먹는 양이 똑같을 때. 즉, 지금 이 효용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x1이 50일 때가 내 효용이 가장 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로부터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이 FS 모델에 따르면 사람들은 불평등을 싫어해요. 그래서 FS 모델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가장 최선은 뭐냐 하면,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최선은 뭐냐 하면 똑같이 먹는 거예요. 불평등이 없는 거. 불평등이 없는 상태를 사람들은 가장 선호해요. 그래서 이 FS 모델에 따르면 FS 모델이라는 거는 여러분 결국은 뭐냐 하면 되게 간단해요. 불평등이라는 게 사람들의 효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거를 추가를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FS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는 되게 간단하고 되게 심플한데, 기존 경제학 모형에 뭘 추가한 거냐 하면 불평등의 정도가 사람들의 효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가를 한 것뿐이고, 근데 그걸로부터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의 효용 함수를 그려보면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뭐냐? 불평등이 없는 정도. 불평등이 없는 상태. 즉, 내가 먹는 것과 다른 사람이 먹는 게 똑같을 때. 그때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해요. 그 상황을. 그거를 우리가 이 효용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자, 이 그래프에서 이제 녹색 그래프 부분 보세요. 자, 녹색 그래프 부분을 보면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이 먹을수록 내 효용이 떨어지는 정도를 표시를 한 거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자, 이 녹색 이 부분이, 자,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자, 여러분 자신들의 어떤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부분을 내가 녹색 그래프로 그리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파란색 그래프로 그리면 좋겠어요? 아니면 빨간색 그래프로 그리면 좋겠어요? 어떤 게 더 현실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녹색 그래프로 그렸다는 거는 뭘 뜻하죠? 자, 녹색 그래프로 그리면 지금 이 노란색 부분, 노란색 곡선 부분하고 지금 대칭적이죠?
자, 노란색 곡선 부분하고 녹색 곡선 부분이 대칭적이야. 그게 뭔 얘기죠? 이제 불평등의 형태가 다르죠. x1이 51대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불평등의 형태가 달라. 왼쪽은 내가 유리하고 오른쪽은 내가 불리해. 노란색 곡선, 녹색 곡선을 보면 지금 대칭적이기 때문에 뭘 뜻하냐면 나는 불평등의 형태는 상관없어. 그냥 불평등이 싫은 거야. 내가 유리한 것도 싫고 내가 불리한 것도 싫고 두 개 다 똑같은 정도로 싫은 거야. 그러면 파란색 곡선으로 그렸으면 그게 뭘 뜻할까요? 파란색 곡선으로 그렸으면 그게 뭘 뜻하냐면 지금 보면 자, 파란색으로 그리면 뭘로 해야 되나? 흰색으로. 자, 파란색 곡선으로 보면 자, 보세요. 지금 떨어지는 요 부분에 지금 이 부분에 보면 떨어지는 정도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먹을 때 내 효용이 떨어지는 정도가 되게 약하죠. 왼쪽의 노란색 부분에 비해서.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불평등을 싫어해. 그런데 상대방이 나보다 더 먹는 그런 불평등의 정도는 싫은데 뭐 아주 싫진 않아. 내가 그보다 더 싫어하는 거는 이 왼쪽 부분에 상대방이 나보다 덜 먹는 그런 불평등이 내가 더 싫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왼쪽 부분에 보면 이 x2가 줄어들 때 상대방이 나보다 덜 먹는데 덜 먹는 정도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나보다 더 못 먹어요. 그럴 때 내 효용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데 그거에 비해서 x2가 늘어나면 내 효용이 떨어지긴 하는데 별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즉 나는 두 가지 형태의 불평등을 다 싫어하는데 나는 뭐를 더 싫어하냐면 이 상대방이 나보다 덜 먹는 그런 불평등을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파란색 곡선이 얘기하는 거고, 그럼 빨간색 곡선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이 먹는 그런 불평등을 내가 더 싫어하는 거지. 상대방이 나보다 덜 먹는 불평등보다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이 먹는 그런 불평등, 즉 나에게 불리한 형태의 불평등을 내가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1번 파란색 곡선은 내가 파란색 곡선으로 그렸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나에게 유리한 불평등을 내가 더 싫어해. 나에게 유리한 불평등이 나는 더 싫어. 자, 2번 빨간색 곡선은 뭐라고요? 나한테 불리한 불평등이 나는 더 싫어. 나한테 불리한 불평등이 나는 더 싫어. 그래서 상대방이 나보다 못 먹는 거, 그거 싫긴 한데, 근데 그것보다도 나는 상대방이 나보다 더 먹는 게 더 싫어. 자, 1번과 2번 중에 뭐가 더 현실적이죠? 2번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제 수업을 듣는 우리 학생들은 이제 1번이라고 믿어요, 나는. 그렇죠? 네. 어쨌든 2번이 더 현실적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지.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형태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떠한 형태의 불평등을 더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